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사기꾼, 내 인생의 사기꾼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사기에 걸릴랑 말랑 해요. 그만큼 사기꾼들은 너무나 주위에 많고, 그리고 그 사기꾼들한테 사실 돈을 뜯기면 다시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서 본인 재산을 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고, 결혼도 뭐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다 안 해놔요. 그런 사기꾼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사기 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저 사람한테 1억,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또 저 사람한테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억, 10억 사기 쳐먹고, 그리고 뭐 경제사범이라고 해가지고 기껏 살아봤자 한 2년, 3년 이 정도 살잖아요. 사기를 먹은 사람은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은 1억, 2억, 3억 현금으로 모으려면 정말로 못 쓰고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모은 돈인데, 밤낮 없이 이래가지고 그거를 사기 쳐가지고 홀랑 먹어버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돈 관리도 좀 철저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좀 관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사기를 안 먹는 스타일인데, 주변에 사기꾼들이 꼭 있죠. 2년 전에 제가 이제 취미 삼아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골프를. 골프장에 사기꾼이 나타났었어요. 그 사기꾼은 정말로 친근하고, 오면 인사성 좋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물을 잘했으며, 차는 외제차에 항상 뭔가 멋스러웠어요. 저 또한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잘해줬고, 그리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 뭐랄까, 약간 굉장히 모든 일에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좀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또 강압적이지 않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 사람 뭐 카톡이나 카스 이런 거 페이스북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막 되게 자유로운, 여행 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골프도 엄청나게 잘 쳐요. 거의 프로급으로 잘 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는 성격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 성격도 아니고, 다 미수라는 게 없어야 좀 발 뻗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매달 말일 되면 제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10년 넘게 미수가 없으니까. 성격이 괴팍하고, 뭐 좀 사업할 때 좀 예민하고, 장사할 때 예민하고 이래도 돈적으로 실수는 절대 안 해요. 직원 급여부터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요. 뭐 이런 사람인데, 저한테 사기꾼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그 골프장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형들도 있고 어린 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 사기꾼이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켓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골프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저보다 잘 칩니다. 그 사기꾼이 골프를. 억울하죠. 열심히 하는데도 사기꾼보다 골프를 못 치니. 근데 그 사기꾼이 골프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와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으면 꼭 관심을 갖고 같이 스크린 골프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드도 나가게 되고, 필드 나가서 뭐 돈 내기도 하고, 내가 잃으면 그 사기꾼이 이제 밥도 사기도 하고, 뭔가 좀 대인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도 계속 사업 전화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본인이 스크린 대회 나가가지고 뭐 2등해서 필드 이용권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가서 반반 쓰자, 뭐 이런, 왜냐면 자기 혼자만 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나를 데리고 가서 동생이라고 챙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이 저처럼 이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사람도 한 50%를 그 사기꾼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에서 볼을 치는데 필드에서 자연스럽게 던지더라고요. 조만간 땅 보러 갈 건데 뭐 되게 좋은 땅이 나와서 내가 사러 갈 거다, 그러면서 땅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모은다는 거를 그 사기꾼도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저한테 이제 접근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친해졌을 때라서 저도 형 하면서 쫓아다녔고, 그분도 성무야 하면서 저를 많이 아꼈고, 저는 절대로 저한테 사기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분 상가는 많이 샀는데 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어요. 내 땅을 갖고 싶다. 근데 그분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군데 땅 뭐 싼 데를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주변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짜 이게 참 아닌 거 아는데 그때는 참 믿게 돼요. 저한테 뭐 전두환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측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 부자인데 누군지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자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제 비자금이 필요하면 그 땅을 긴급하게 금매로 내놓는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쉬운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잡는다는 게. 그래서 성무, 너는 내가 특별히 그래도 아끼니까 땅을 하나 몇 군데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하고서 줍니다, 저한테 물건지를. 근데 금액 대비 좋아요. 내 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걸 봤을 때 야, 괜찮다, 이거 그냥 하나 사놓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 같다 라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몇 번씩 갑니다. 그 멀지도 않아요. 파주예요, 파주. 여기서 부천에서 한 5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가깝잖아요. 거기에 또 파주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이제 땅이 몇천 평이 나왔는데 1억 얼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되게 넓고, 나중에 사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오를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오를 거라는 그런 정보까지 줍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한번 믿어보자,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제가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 살게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제가 사기꾼을 감별하는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뭘까요?
땅값은 되게 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근데 그 사기꾼이 저한테 원래는 3억 4억 가는 땅인데 정말 금매로 비자금이 필요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비자금이 필요해서 내놓는 거니까 너가 이거를 살 거면 금매로 나온 거니까 빨리 사라. 큰 돈이 아니니까 현금으로 빨리 거래를 해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 저는 현금이 만약에 있지만 그래도 대출을 껴서 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출을 껴서 사게 되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소유주가 누군지, 그 땅값은 얼마인지, 이런 게 대충 정보가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상가를 살 때 거래하는 하나은행 지점장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던져봅니다. 근데 그 형은 급하니까 현금으로 너가 샀으면 좋겠다. 알아는 봐라. 대출을. 그래서 이 대출을 알아보는 찰나에 뭐 땅값도 싸고 실제 소유주랑도 뭐 맞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현금으로 살 테니까 계약할 때 소유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유주를 볼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어렵다. 대신에 대리인이 갈 거다. 법무팀이 갈 거다. 그 사람들 법무팀이. 자, 거의 다 넘어왔죠. 제가 거의 다 그 사기꾼한테 넘어갔어요. 그럴싸하잖아요. 뭐 비자금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다, 얼굴을 알릴 수 없다,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사실 상가로 따지면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 근데 땅으로 막 2,000평씩 산다고 생각하니까 파주에 그때 이제 정신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안 넘어가고 한 번 더 틉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 조금 얘 안 먹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트냐면, 대출을 안 끼고 사지만 또 소유주가 오진 않지만 뭐 그쪽 법무팀이 온다고 하니까 대리인이, 나도 내 법무사를 데리고 가겠다. 제가 법무사가 어디 있어요? 제 개인 법무사가. 무슨 말이냐면, 등기 칠 때 내가 치겠다 이거예요. 내 법무사, 내가 아는 법무사 데리고 가서. 그럼 그 법무사가 또 서류를 다 볼 거 아닙니까?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그 사람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법무팀이어야 되고 뭐 소유주는 볼 수 없고 대리인이 오는데 그쪽 변호사랑 뭐 등기치는 법무사가 온다는 거예요. 회사가 따로 있대요.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회사가 있는 건 있는 거고, 나도 내가 물건을 매수자인데 내가 내 법무사 아무나 내가 맡길 수 있는 건데 수수료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이 말 하니까 그러면은 너한테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제가 항상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몰라서 법무사한테 좀 물어보고 조언 좀 구하고 형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형 정말 좋은 물건이면 우선 형이 좀 사세요. 형이 사셨다가 나중에 파실 때 저한테 조금만 더 붙여서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끝납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 사기꾼이 저한테 붙질 않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찔러도 안 나올 것 같았나 봐. 보통 이 정도 하면 넘어갑니다. 뭐 정치 얘기하면서 싸게 나온 거고 급한 거고 누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사 얘기하고 자기도 샀다 이런 거 얘기하고 막 현장 사진 보여주고 이러면 넘어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트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트는 사람. 뭐 대출 나는 현금이 있어도 대출을 끼고 살 거다. 감정평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법무팀이 있어도 나는 내 법무사를 대동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보통 다 그래요 형 믿고 사는 거죠. 믿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트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3-4번씩 연락 오던 사람이 골프 치자 밥 먹자 뭐 하자 했던 사람이 연락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삐졌나? 근데 그렇게 대인배가 삐질 수가 있나? 사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한 1년까지는 안 되고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그 사람이 구속됐답니다. 구속. 사기로. 나는 사기 안 당했는데? 그랬더니 누가 당했냐면 제가 다니는 골프 연습장에 저는 안 먹혔잖아요. 저처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3천만 원,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저 사람한테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한테 사기치고 또 딴 데서 사기치고 해서 신고당하고 해서 구속됐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내가 그래도 돈이 안 새는구나 생각보다 1억 얼마 그냥 날릴 수도 있었던 거야. 1억 5천 그냥 날릴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팔 땅조차도 없었던 거지. 그냥 등기부 등본만 보여주고 이 소유자가 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랑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대리인을 대동해서 대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잔금을 그 대리인한테 주면 둘이 뭐 나눠 먹든지 뭐 이렇게 몇 대 몇을 먹으려고 했나 보지. 사기로 걸려도 민사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거든. 그 사람 이름으로 외제차도 있어, 뭐도 있어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재산이 없어. 엄마 이름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가족 이름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들게 돈을 모으실 거 아니에요. 한 1억 상가 사려고 1억, 2억 진짜 열심히 모아서 저처럼 구분 상가를 하나를 사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사기 먹지 마세요. 그거 사기 먹으면 못 돌려받아요. 거의. 그렇다고 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때릴 수도 없고 폭행 낼 돈도 없어요. 사기 먹으면.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얘기했지만 사기꾼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걸려도 재산 없게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예전에도 사기를 치고 구속됐다가 또 나와서 그런 행세를 하면서 또 사기를 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돈을 모아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돈을 날리지 않게끔 조금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자 사기꾼 감별하는 법을 좀 영상에 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려면 무조건 대출을 알아보고 감정평가를 해보고 아는 부동산, 뭐 은행, 뭐 이렇게 대출 나오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법무사가 있잖아요. 친한 법무사 혹은 은행 법무사. 정확하게 소유권이 그 사람이 되어 있는지 사기는 아닌지 다 비교해봐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좀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려면 친한 은행이랑 친한 법무사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랑 가운데서 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법무사는 낍니다. 근데 그때도 법무사를 이쪽 사람이 아는 법무사를 쓰지 말고 무조건 내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법무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사기꾼 감별하는 방법, 특히 부동산 살 때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밤 샜으니 자러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루.